지금은 기온이 영상 8도인데 뭐 그런 거 치고는 탈만하네요. 그렇게 엄청 춥진 않고. 그는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는 걸까요? 춘천에서 열리는 캠파놀로 그란폰도에 참가하러 갑니다. 왼쪽. 그는 1년 너댓 번 정도 그란폰도에 참가하는데요. 항상 성적은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올해 홍천 그란폰도에서는 58% 안에 들었고 삼척 그란폰도에서 1003명의 참가자 중 330등을 했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캠파놀로 그란폰도에서도 33% 또는 50% 안에 드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캠파놀로 그란폰도는 거리는 여느 그란폰도와 비슷한 이 123km인데 상승 고도가 무려 2634m로 다른 그란폰도에 비해 1000m가량 더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란폰도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원래 1차 컷오프는 간척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9시까지 통과해야 하는데요. 늦게 출발한 사람도 9시까지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출발자의 시간에 2시간을 더한 시간을 컷오프 시간으로 정한다고 했었습니다. (7시 10분에)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이라면 9시 10분이 컷오프인 것이죠. 여기를 건너느라고 경치가 있는. 그런데 대회 며칠 전에 컷오프에 대한 새로운 공지가 떴습니다. 배우령 정상을 8시 30분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타이트하다는 불평이 터져나왔죠.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8시 반까지 배우령 정상을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여튼 1차 컷오프를 통과해야 그란폰도 코스를 탈 수 있으니 나름 열심히 배우령 정상을 향해 가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라이더들에게 계속 추월당하는군요.
이거 이러다가 컷오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200m 좀 더 올라가야 되나? 여덟 시 33분 해발 고도 527. 역시나 배우령 정상에 도달한 시간은 8시 30분을 넘긴 8시 39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그란폰도 코스가 열려 있군요. 진행자분들이 곧 2차 컷오프가 되니 어서 내려가라고 독촉합니다. 하하, 이거 쉴 틈이 없군요. 그는 보급소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오, 그는 다행히 2차 컷오프 지점인 간척 사거리 회전교차로를 8시 48분에 통과했군요. 그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두 번째 곡의 추곡 터널을 향해 갑니다. 아, 추곡 터널 나왔다.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늘목곡의 정상을 향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이다. 잠깐 쉬어가야겠다. 늘목곡의 정상에서는 에너지젤도 먹으며 잠시 쉬어주었군요. 거리에 비해 상승고도 또는 획득고도가 높아서인지 내리막이 아니면 바로 오르막입니다.
다섯 번째 고기인 것 같은데 초반부터 엄청 빡세네. 10%가 넘어서. 와. 천천히 가야 되겠다. 연시 7분 55km. 아마 10km쯤 더 가야 고급인가 보다. 앞으로 2배도 더 가야 돼. 정상이 또 왔다. 와, 보급이다. 다리가, 골반이, 엉덩이가 움직여지질 않네. 막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지금 올라가는데. 우와.
펑크 올려보네. 경사도가 그냥 주황색으로 쭉 계속 있는데 많은 라이더들이 기어가는 저를 앞질러가고 있습니다. 제 뒤에 몇 명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왠지 꽂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렇군요. 11시 54분 앞으로 2시간 내에 꼬리는 해야 되는데 배우령에 12시 반까지만 도착해도 아주 다행이겠다. 허리가 가니까 오른발이 아프네. 드디어 와후에 정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클라임 모드가 아니라서 얼마나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한 60m 정도 올라가면 될 것 같다. 아이고 골반, 아이고. 봉크 증상을 간간히 살짝 왔다가 또 지나가고 심하진 않은데 벙커가 올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지나가고 그냥 그러긴 하네. 다행입니다. 지금 와호를 보면은 저는 겨우 지금 파워가 100에서 120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느낌은 한 200W 이상 막 주고 있는 느낌인데 실제 발휘되는 파워는 120W가 안 돼요. 지쳤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스프라켓을 1033이 아니라 2036을 갖고 왔으면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네. 2033의 좀 장점이 되는 드래프팅, 팩라이딩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어필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처음에 컷오프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거기서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허리가 아픈 적은 없었는데 일단 걸어가야 되겠지. 배우령 정상에 있는 보급소에서 무댕하고 도넛 하나씩 먹고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니다. 바람 세다. 어필을 만나자마자 평속이 확 줄어들고 기운도 확 빠지고 왜 이렇게 어필해서 기운을 못 씁니까? 경사가 세져서 제가 뭐 한 어필한 속도 한 4km 수속 4km 정도 되는 차를 걷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전거 탈 때 하면서 근육이 또 좀 쥐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이 앞으로 71m 정도 더 올라야 되고 600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필 20m 더 올라가면 됩니다. 200m 남았습니다. 팽라이딩 또는 드래프팅이라고도 하죠. 그는 올해 다른 그란폰도에서 팽라이딩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앞라이더를 매우 가까이 따라가기 때문에 자칫 위험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온통 라이딩에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라이더와 가까이 붙을수록 효과가 좋아서 아주 가까이 붙으면 100W 미만의 파워로 시속 35에서 40km 이상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라이딩하면 150에서 200W 이상의 파워가 필요한데 말이죠. 모르는 라이더들이 한 팩을 이루어 가더라도 여러가지 수신호를 전달하며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것이 팩라이딩 하는 동안만이라도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앞의 상황을 빠르게 뒤로 전달하기 위하여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러너사이처럼 뭔가 모를 쾌감이 느껴지기도 하여 그란폰도에 참가하여 팩라이딩을 하면 할수록 그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 대회에서는 마지막 20km 구간 평지 라이딩을 할 때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팩에 붙으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덕택에 재밌게 팩라이딩을 했다고 하는군요. 약 25분간 팩라이딩을 했더니 다시 허리가 뻐근해와서 잠시 쉬기 위해 팩에서 이탈합니다. 제 앞에서 팩을 정말 잘 이끌어 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이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란폰도 남자로 그란폰도